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주가가 정말 하루가 멀지 않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정말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왜 그런 거냐면, 10만 원 찍고 또 11만 6천 원까지 16%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잘 가다가 또 여기서 뚫어내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이제는 끝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좀 전달을 드리면 사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뚫어줘야지 이건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뚫어주질 못하고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꾸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비용 절감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비용 절감 이러한 얘기가 증권사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냐면 이제 벌었던 영업이익과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을 다 재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싹 다 재투자. 연구개발 비용에 계속해 재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잘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를 해보면은 주가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들리거든요. 일단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 뭐 유한양의 랭나자로 실적 성장 수익성 계속 전망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 밑에를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건 수익이 늘고 어쩌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밑에 구간 이렇게 나와요. 자, 다만 권 연구원은 매분기 예상치 못했던 투자 증가로 실적 가치성이 낮아지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이 발표돼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실적으로 직결되도록 효율적인 투자 집행과 비용 통제를 통한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관리를 하려면 신약의 성과가 실적으로 직결되도록 효율적인 투자 집행.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을 아끼라는 겁니다.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은요 원래 제약사거든요. 제약사와 바이오텍 기업은 좀 달라요. 제약사는 일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뭐 3% 4%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약사는 대신에 성장성도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약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놓고 팔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를 거다. 왜? 신약에 대한 뭐요? 모멘텀. 신약이 개발돼서 들어오는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되겠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하나 애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투자증권 하나 그룹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다 투자하고 있다. 조선 방산 쪽으로 돈을 막 다 쓸어 넣고 있어요. 부채를 만들면서까지 계속해서 성장성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한양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지금 보는 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관 외국인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원래 유한양의 성격이 뭡니까?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영업이익으로 이 안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돈을 넣어놔도 안정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없이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유한양행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계속 투자 집행 금액을 늘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유한양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한양이 투자하는 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뭐예요? 바이오텍 기업처럼 투자하고 있어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연구개발비 집행.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인풋이거든요.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자, 결과적으로 신약이라는 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넣는 돈이 없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은 제약사의 성격과 바이오텍의 성격을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아직도 제약사에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유한양의 모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민감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제약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봐요. ABL 바이오나, 그러니까 잘 봐봐. ABL 바이오나, 자,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 3조죠, 3조. 3조인데 찍히는 실적은 어때요? 찍히는 실적은, 자, 보면은 계속 적자였어요. 그죠? 이제 마일스톤, 이런 걸로 이제 흑자가 전환됐는데, 뭐요? 그냥 적자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알테오젠.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적자죠. 적자였죠. 근데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영업이익이 올라올 거다 해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 받고 있죠. 그 리가캠 바이오 보면은 실적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기술력은 있는데 근데 시총은 얼마예요?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아니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가냐? 왜 그러겠어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이 기술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 성공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 반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기의 문제인 거거든요. 시기에 제가 이 리가캠 바이오 내 레고캠 바이오였거든요. 이 친구가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제가 이 종목이 제가 잘 말씀드리면 봐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레고캠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 막 떴어요. 언제요? 2020년도 12월 2020년도 12월에 떴어요. 근데 주가가 얼마? 74,000원 찍고 어디까지 빠졌어요? 74,000원에서 32,000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리가캠 바이오가 어땠을까요?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가는 괴리. 이거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한양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 뭐 제가 썸네일에 이뮤논시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지금 봐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한양행이 뭐 지금 보면 기사를 또 이상하게 써요. 뭐 이중 상장 이딴 개소리 하는데요. 애초에 인적 분할한 것도 아니고 유한양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가 어떻게 또 이중 상장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유한양행이 지금 만약에 자회사로 이뮤논시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 19일 상장하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누구한테 조달받아요? 유한양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럼 유한양행은 이쪽에 연구개발 비용으로 집행이 되겠죠. 자회사 쪽에.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아니 경영 효율성을 뭐 제대로 해야 된다. 투자 집행을 뭐 적당히 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래놓고 유한양행에서 떼서 이뮤논시아 상장한다니까 뭐요? 뭐 이중 상장? 뭐 이딴 개소리를 또 짓거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 게 물적 분할을 통해 상장한 게 아니라 이건 원래 가지고 있던 자회사 사왔던 자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상장시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유한양행에서 집행해야 될 돈이 이뮤논시아가 따로 나가서 혼자 독자적으로 뭐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금 조달해서 올라가면 유한양행의 지분이 67%이기 때문에 아마 70%인가 69%인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예요? 지분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지분 가치. 그럼 나중에 이뮤논시아의 많은 지분을 일부 매각할 때도 유한양행에 또 순수 현금이 들어올 거고 그걸로 또 투자 비용, 연구 비용 집행을 할 거고 시장을요 단편적으로 보시면 돼. 지금 유한양이 분명히 힘드신 분 있을 거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이뮤논시아 상장하고요. 그 다음 퇴행성 디스크 관련돼서 5월 중에 발표할 거거든요. 그럼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 슈팅 나오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단기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그러니까 단기 슈팅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정리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유한양의 저는 이게 바로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혹시나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힘들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반등 나올 테니까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세요. 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유한양의 보는 뷰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한양 영상을 이제 안 찍을 거예요. 왜?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요, 그래서 안 찍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최초에 매수했을 때가 언제죠? 이때죠. 이때 95,000원대 아마 매수를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쭉 끌고 가면서 분할 익절하고 수익 챙기고 계속해서 사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챙기고 아마 지금 평단가가 12만원 초반 12만원 초반 이게 정상적인 평균 단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명히 본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익절하시고 제가 어쨌건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다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한번 설문조사 했어요. 보시면은 이쪽에 1,500분이 투표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4,400분 있거든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 1,5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건 별로다, 매우 별로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가 92%,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가 97%입니다. 괜찮다도 2%. 그러면 99%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유한양행 분명히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식 투자를요. 원데이 투데이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오늘 사면 다음 주 수익 나야 돼. 오늘 사면 내일 수익 나야 돼. 이러한 부분들 조금만 인내하시고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 텔레그램만 무조건 들어오시고 유한양행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고민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텔레그램만 안 들어온 바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아니 공짜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공부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텔레그램방 쓰면 저도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죠? 공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텔레그램방 들어오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방향을 제가 쓰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볼 사람은 보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어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바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링크 영상 설명창에 있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유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뭐라고요? 유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안 들어오면 바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3일에 대선 있습니다. 5월 10일 앞으로 이틀 남았네요. 이틀 동안 제가 드리는 뭐요? 이 대선 매집주 요거까지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유한 남겨주시고 그다음 대선 관련된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